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피아쌤의 임용도전 20학년도 전공 A 9번 문항은 게임이론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우월 전략 균형과 내시 균형은 게임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학습이 이루어진 수험생이라면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안정성을 첫 번째 속성으로 제시합니다. 안정성이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성적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유일성과 시장 청산을 중요한 속성으로 제시합니다. 유일성이란 모형 안에서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 청산이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케인지안들은 균형의 세 가지 속성 가운데 시장 청산을 제외합니다. 즉,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실업이나 화폐시장의 유동성 함정과 같이 시장 비청산 균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안정성만을 균형의 유일한 속성으로 제시합니다. 내시 균형처럼 모형 안에서 두 개 이상의 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균형이란 게임의 결과로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균형 상태에서 참가자들은 외생 변수의 변화가 없는 한 자신의 전략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습니다. 게임 이론에서의 균형은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달리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과 내시 균형은 게임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합니다. 우월 전략이란 상대방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참가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우월 전략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내시 균형은 상대방의 선택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최적 전략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의 좁은 개념이므로 모든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이지만 모든 내시 균형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참가자 모두 우월 전략을 가진 경우의 예를 통해 우월 전략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현대와 GM이 전략 A, B를 선택함에 따른 보수 행렬입니다. 먼저 GM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가 A안을 선택했을 때 GM에게 유리한 최적 선택은 B안입니다. 현대가 B안을 선택했을 때 GM에게 유리한 최적 선택도 B안입니다. 결국 GM은 현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와 상관없이 B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략 B는 GM의 우월 전략이 됩니다. 다음은 현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GM이 전략 A를 선택했다면 현대는 전략 B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GM이 전략 B를 선택했을 때 현대의 최적 선택은 전략 B입니다. 결국 현대는 GM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B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략 B는 현대의 우월 전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와 GM의 우월 전략 묶음은 모두 B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됩니다. 여기서 참가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참가자 모두 A안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게임의 결과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균형은 두 참가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선택과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참가자 1인만 우월 전략을 가진 경우의 사례입니다. GM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가 공장을 신축한다면 GM은 공장 신축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대가 공장 신축을 포기한다면 GM은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현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GM에게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GM의 우월 전략은 없습니다. 다음은 현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GM이 공장을 신축한다면
현대에게 유리한 선택은 공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GM이 공장 신축을 포기한다 해도 현대는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우월 전략은 공장 신축입니다. 만약 GM의 입장에서 현대의 우월 전략이 공장 신축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다면 GM은 공장 신축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균형도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가자 모두 우월 전략이 없더라도 내쉬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2판 4판식 게임으로서 두 청소년이 자신의 담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로 마주보며 질주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두 소년이 모두 질주하여 충돌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므로 그 손실을 마이너스 10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비켜가면 한 명은 담력이 약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고 그 손실을 마이너스 10으로 표시하였고, 이때 질주한 소년은 담력이 세다는 평판을 얻게 되므로 플러스 10의 이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비껴가면 두 사람 모두 이득과 손실이 없으므로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소년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년 B가 비켜가면 A는 질주하는 것이 유리하고, 소년 B가 질주하면 A는 비켜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A의 선택은 B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년 A의 우월 전략은 없습니다. 소년 B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A가 비켜가면 B는 질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가 질주한다면 B는 비켜가는 것이 유리하므로 소년 B의 우월 전략도 없습니다. 결국 2판 4판식 게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둘 중 한 명이 질주하고 나머지 한 명은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균형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균형과 달리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른바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게임으로서 우월 전략 균형이 곧 내쉬 균형이 되는 사례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을이 자백한다면 갑도 자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을이 자백을 거부한다 해도 갑은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갑의 우월 전략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갑이 자백을 한다면 을은 자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갑이 자백을 거부해도 을은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을의 우월 전략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나타나는 균형은 두 사람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출문항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을이 협력한다면 갑은 배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을이 배신하는 경우에도 갑은 배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갑의 우월 전략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을의 입장입니다. 만약 갑이 협력한다면 을은 배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갑이 배신하는 경우에도 을은 배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을의 우월 전략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두 사람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모두 배신하는 것이며 이때의 균형은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쉬 균형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기출문항은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출제된 바가 있지만 모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임 이론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나치게 응용하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